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0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A24면 증권면으로 가겠습니다. 개혁 물결 브라질 증시 연일 최고치. 브라질 증시가 새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갈아치우며 신바람을 내고 있다. 브라질의 트럼프를 자처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신임 대통령의 경제 개혁 정책에 대한 기대가 증시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새 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와 금리 상승 가능성, 환율 움직임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브라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브라질은 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뭐랄까, 아픈 손가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계륵 같은 존재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강한데요. 예. 증시가 연일 최고치래요. 예. 왜 최고치인가 하고 봤더니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 올해 1월 1일에 취임식을 가졌죠. 보우소나루라고 2018년도 10월 달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보우소나루야. 예, 근데 제가 그냥 편의상 소보루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발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소보루 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소보루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소보루 아저씨가 그럼 누구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간략히 말하면 일단은 군 장교 출신입니다. 군 장교. 그래서 그 18년간 복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1989년에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 그 2014년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인지도가 빵이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갑자기 2014년부터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급격히. 예.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예. 그럼 왜 그럴까?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말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트롱맨 이미지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막말을 그렇게 하고 다녀, 막말을. 예. 그래서 뭐 한때는 뭐 브라질의 트럼프다 이런 얘기까지 듣던 사람인데요. 주로 이제 무슨 막말을 많이 했냐면 이건 좀 심하네. 동성애자 그리고 여성 그리고 흑인 뭐 이런 분들한테 거침없이 그렇게 그냥 쌍욕을 날려대 갖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조카 크레파스 18색들이 뭐 이런 식의 그런 막말들을 막 해대가지고 한쪽에서는 욕을 좀 먹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트롱맨 이미지는 뭐 요즘에는 뭐 스트롱맨 전성시대야. 뭐 너도 나도 죄다 뭐 스트롱맨이래. 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있죠. 그분 푸틴 그분 혼자 다 해드시는 예를 들면 총기 소유를 합법화하겠다. 총기를 이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강력범죄를 내가 뿌리 뽑기 위해서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겠다. 이건 필리핀에도 또 스트롱맨 아저씨 하나 있죠. 두테르테라고. 그분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그리고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 뭐 이런 거. 스트롱맨 이미지. 그죠? 근데 이 한편으로 얘기한 이런 조카 크리스마스 18색들이 뭐 이런 그런 막말하고 또 이런 사형제 부활 등의 이 스트롱맨 이미지를 강력하게 전파한 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먹혔으니까 이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먹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폭력 사건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 즉 사망자의 숫자가요.
계속 늘어갖고 2017년도에는 무려 30.8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약 31명 정도가 이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돌아가셨다. 이 수치가 이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수치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거의 치안 부재였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런 막 강력 범죄들도 뭐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그나마 경제가 좋아갖고 뭐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긴 또 뭐 그랬다면 강력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먹혀서 이분은 이제 그 당선이 됐는데, 소보로 아저씨가, 예, 이분은 이제 극우파에 해당이 됩니다. 극단적인 우파.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그 전이 어땠냐? 그러면 그 전, 이 소보로 아저씨가 당선되기 전의 브라질 상황이 어땠길래 당선이 됐냐? 예. 뭐 한마디로 그냥 다 죽어가는 상태였죠. 그래서 사실 브라질은 좌파가 집권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무려 한 15년 정도를 시원하게 그냥 해드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남미가, 브라질이 남미 국가지 않습니까? 남미가 뭐 저 당시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좌향좌 이거였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 좌향좌. 그 말은 이제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룰라. 룰라. 우리 저기 요즘 잘 나가는 이상민 씨가 과거에 속해 있던 그룹 룰라. 난 이제 알아. 전사된 기분을. 이거 그 룰라. 룰라가 이제 이 좌파의 대부였죠. 룰라 전 대통령. 이분이 그냥 다 퍼줘. 예. 그리고 이분을 이어서 또 대통령을 하신 분이 이제 호세프. 예, 이분은 여자분이시죠. 이 호세프 대통령이 또 있었는데, 이분도 또 다 퍼줘. 예, 그래서 뭐, 룰라의 수제자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아쉽게도, 예, 이 두 분 다 지금 어딨냐, 감옥에 계세요. 감옥에 계신데, 뭐, 감옥 간 이유가 뭐 거의 뭐 뇌물 관련된 거죠. 특히 호세프 전 대통령은 뭐 국영기업 페트로플라스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와 뭐 그쪽과 뭐 뇌물수수 관련 혐의가 있어갖고 뭐 갔죠. 탄핵당했죠. 예, 탄핵당했어요. 호세프 대통령은. 그래서 근데 이 룰라, 난 이제 알아. 이 룰라 대통령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그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 나 이번 대선에 또 출마할 거야. 이랬다가 욕을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출마를 포기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 대선에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고요. 예, 이 전통적으로 대부분이 좌파 정권에 들어서면은요 큰 정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정부 조직도 막 부처의 개수도 늘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일본들도 그랬죠. 대신에 그래서 이제 큰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해가지고 복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한테 마구 다 퍼주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반면에 일자리라든가 이 성장 이런 거는 조금 좀 등한시합니다. 예. 세계 모든 대부분의 좌파 정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 상태가 이랬기 때문에 극우 성향의 우리 소보루 아저씨가 대통령에 이번에 당선이 된 거고요. 반면에 이 우파 정권은 뭐예요? 우파 정권은 대대로 좌파 정권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쪼맨한 정부를 지향하고 웬만하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친시장 정책을 많이 펼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까 그랬잖아요. 그 한국경제신문 헤드라인에 개혁 물결 브라질 증시가 연일 최고치다. 그런 것도 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죠. 기대감. 이제 우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아마 그 개혁도 많이 할 거고
시장에 좀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이제 보베스파 지수인데요. 그 브라질의 증시는 우리는 코스피잖아요. 코스피 지수인데 브라질은 보베스파 지수입니다. 그게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파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지금 그 브라질의 조금만 더 살펴보죠. 현재 상황이 어떠냐? 현재 상황이 어떠냐? 지금 우리 소브로 아저씨가 취임한 지가 뭐 며칠 되지도 않았죠. 1월 1일 날 올해 취임을 했기 때문에 뭐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뭐. 근데 아직까지 브라질의 현 상황,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 그다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다 죽어가고 지금 하면서 비틀비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중에서 심각한 거는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성장이. 그래서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 작년은 그나마 플러스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성장률이 꼴랑 1%입니다. 1% 성장한 거예요. 1%. 그래서 이 소보로 아저씨의 양 어깨가 지금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소보로 아저씨가 그럼 이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작은 정부, 아까 얘기했듯이 쪼매난 정부를 우리는 추구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확대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작은 정부, 쪼매난 정부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그 정부 부처가 29개입니다. 29개.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거를 좀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갖고 22개의 부처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작은 정부 지향하는 건 맞죠. 그리고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혁할 때는 이걸 많이들 하는데 지금 현재 국유 기업, 즉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다 팔겠다. 이 말은 뭐예요? 민영화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나라가 갑자기 왜 생각이 나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소득세를 낮추겠다. 그러니까 세금 조금만 걷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좀 녹록치 않은 현재의 상황을 좀 타개해 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친시장 정책이죠. 그럼 일단 시장에서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환영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라질 증시를 보면은요, 이 소보로 아저씨가 작년 10월에 당선이 됐는데요.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나서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 중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브라질에 뭐 다만 얼마라도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러신 분이 있을까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내가 브라질에 투자하고 싶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브라질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브라질의 국채를 사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브라질 펀드에 가입을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그 몇 가지 펀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운영하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 대표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설정 이후 6개월간의 수익률이 괜찮아요. 35.88%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브라질의 국채. 이건 정말 아픈 손가락과도 같죠. 우리한테는. 브라질의 국채를 사볼까? 근데 브라질 국채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환율,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 아니고 브라질에서 발행한 채권이라서 브라질은 통화 단위가 뭐죠? 헤알화죠. 헤알화. 이 헤알화의 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즉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응?
즉 환율과 연동이 돼서 잘못하다 보면 이제 환차손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만약에 해외화의 가치가 갑자기 어느 날 폭락이 나와버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브라질 국채를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보로 아저씨가 대통령이 된 지 정식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한두 달 정도라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국경제신문 털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